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시민들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전남대학교의 한 교수가 일본 식민지배를 정당화하는 듯한 내용의 책을 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광주시가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지만 정부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섭니다. 이번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 가운데 절반은 광주 시민이었습니다. 한 다리만 건너면 희생자와 연이 닿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지역 전체가 슬픔에 빠진 채 참사 충격에 휩싸여 있는데요. 광주시가 정부에 특별재난 지역을 지정을 요청했지만 결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주현정 기자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희생자들이 속속 가족 곁에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179명의 희생자 중 광주에 주소지를 두거나 연고가 있는 희생자만 절반 수준인 85명에 달하다 보니 지역에서는 한두 다리만 건너면 희생자와 인연이 닿는 처지입니다. 시민분향소의 애도 발길이 끊이지 않는 배경이기도 합니다. 지인의 지인들도 탑승하셨다고 해가지고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또 애도를 하기 위해서 여기 분향소가 설치됐다고 해가지고 전문가들은 유가족은 물론 지역민의 집단 트라우마까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외상적 비탄이 굉장히 심할 수 있는 그런 사례에 해당되는데 가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면서 인연을 맺고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유명을 달리하면 이런 연유로 정치권과 광주시 등은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건의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국비 지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회의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무안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만큼 이를 확대 선포하지 않아도 희생자 모두 같은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참사 발생지에 국한된다는 관례를 이유로 추가 선포에 미온적인 겁니다. 지역 경제, 지역 공동체에 대한 대책 세우고 거기에 따른 또 트라우마 치료까지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인데 행안부하고 국토부 장관하고 다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특별재난지역 선포권자인 대통령이 사실상 부재한 상황도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형평성 논란이 일 수도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진도는 물론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경기 안산시도 광범위한 지원 필요성이 인정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희생자는 많은데 정부 지원은 없는 광주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눈구름대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눈구름대가 머물면서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많은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히 내일 오전과 내일 밤 사이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보여서 미리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눈은 모레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우리 지역 지역에 5에서 15cm가량의 눈 예보 나와 있는 가운데 특히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20cm가 넘는 매우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눈과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70km 안팎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 철저히 해두셔야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2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4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전라남도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피해 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섭니다. 또 무안국제공항 인근의 추모공원 건립을 정부에 건의하고 유가족들의 심리치료와 생계비 지원 등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에는 사고로 인한 배상과 위로 지원금 등 피해 보상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유가족들의 심리 상담과 정신질환 검사, 치료를 위한 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 지원 방안도 함께 담기로 했습니다. 또한 무안국제공항 인근에 이번 참사를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유가족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이와 함께 정부에게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조사 진행 상황을 유가족들에게 수시로 브리핑하고 신속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우리도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부의 객관적 합리적 조사를 통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겠습니다. 김 지사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무안공항이 정상화되는 데는 최소 6개월 이상 필요할 것이라며 국가 주도로 범정부 협의체 구성도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도는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무안 국제공항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국토부 주관 합동지원단, 민주당 TF 등과 함께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전남도는 유가족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 5년 동안 1:1 전남 심리 상담을 지원하고 긴급 돌봄 서비스도 최장 6개월까지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 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겼다가 법적 논란이 일자 이를 다시 철회했습니다. 지난 체포 실패 이후 적극적인 대응도 뾰족한 방안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초롱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일임한다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의 공문에 경찰은 거절의 뜻을 밝혔습니다. 수사처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공수처는 기존 입장을 바로 철회했습니다. 지난 체포 실패에 이어 중차대한 결정을 번복하는 공수처의 수사 행태에 시민들은 실망감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에 이렇게 한다는데 그래서 체포를 한다는 건지 안 한다는 건지 질질 끌어도 사실 민심이 이렇게 좀 사그라들 것 같진 않아요. 공수처에 진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못 들어가는지 이유를 몰라요. 처음부터 안 들어가려고 마음먹고 있다고 생각해요. 중범죄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도 피의자 체포조차 어려워 법 질서가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누가 또 다음에 이런 경우가 있으려나 모르겠지만은 또 그 사람도 이런 식으로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만 법이 있으나만 하지. 경호처를 앞세워 수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5.18 공법 세계단체와 기념재단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내란 수계의 반복된 내란적 행태와 뻔뻔하고 무책임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제라도 최소한의 양심을 되찾고 법 심판에 당당히 응할 것을 윤 대통령에게 촉구했습니다. 공수처는 다시 경찰과 함께 윤 대통령 체포에 만전을 기하겠다 했지만 영장 발부 이후 일주일을 허비하며 공수처 무용론을 자초한 셈이 됐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전남대학교의 한 교수가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듯한 내용의 책을 써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 왜곡의 일환이라며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출판된 전남대 김재호 교수의 한국경제사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로 한국 경제가 발전했다는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상당히 빠르게 이뤄졌다. 조선왕조와 달리 총독부는 경제성장에 필수적인 투자를 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광주 지역 150여 개 시민사회단체와 전남대 구성원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식민지배, 독재옹호, 뉴라이트, 김재호 교수 즉각 파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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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 80주년을 맞은 해에도 여전히 일본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분명한 정치적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하고 있는 거다. 이에 대해 김재호 교수는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려는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다만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기 위해 투자를 한 것이라며 일제강점기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객관적 사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도로를 깔고 총독부가 촛돌을 놓는다든지 이러는 것은 자원이 우리나라에 투입된 거잖아요. 그 결과로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건데.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일본이 도로를 깐 것은 수탈을 잘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근대화 작업의 결과물은 오직 일본이 독점했다고 반박합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들어 이러한 해묵은 식민지 근대화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수 주장은 한 개인의 순수한 학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사회를 뒤틀고 있는 역사 뒤집기의 거대한 진원지입니다. 어떻게 만든 민주주의, 어떻게 되찾은 독립을 이렇게 침을 뱉고 폄하할 수 있습니까? 김 교수는 지난 2021년에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로 5.18 역사 왜곡 처벌법에 반대해 논란이 됐습니다. 전남대 교수의 역사 인식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면서 대학 내부에도 교수의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한편 해당 책을 해외로 배포하려던 한국학중앙연구원은 배포 계획을 잠정 중단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초등학생의 연결식이 어제 광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엄수됐습니다. 연결식에는 유가족과 광주시 교육청, 해당 학교 관계자와 마을 주민들이 참석해 희생자의 넋을 기리며 애도했습니다. 한편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광주와 전남, 전북 등 5개 지역에서는 11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숨졌습니다. 어제 새벽 5시 반쯤 광주 북구 문흥나들목 일대에서 도로 결빙으로 인해 차량 11대가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3명이 부상을 입었고 출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밤사이 비가 내리면서 도로가 얼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경찰은 사고 이후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측에 안전조치를 요청했지만 3시간 넘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말 많고 탈 많았던 목포 시내버스가 전국 최초로 공영화에 도전하며 새로운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목포시와 위탁사업자가 함께 운영하는 방식으로 시민 편의와 만족도가 사업 성공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문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 시내버스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순간입니다. 둘, 셋! 여러분, 시민 여러분들의 발이 되어질 공영버스. 시내버스 운행 중단 사태 등 여러 굴곡 끝에 전국 최초로 공영화가 도입됐습니다. 앞서 지난해 6월 노선 개편을 통해 기존 20개 노선은 15개 노선으로 운행버스는 137대에서 128대로 축소됐습니다. 목포시가 1개 권역에 2개 노선을 직영하고 나머지 3개 권역의 13개 노선은 민간 위탁 사업자가 운영합니다. 큰 길 중심과 변화된 도시구조를 통해서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목적지를 빠른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편리성이 있습니다. 공영 시내버스의 편익 인프라도 크게 개선되고 있습니다. 스마트 정류장이 신설되고 전기 저성 버스와 LED 행선지 안내판이 도입됐으며 버스 도착 시간을 실시간으로 알리는 정보 시스템도 고도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공영 차고지와 충전소 설치도 준비 중입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전보다 노선과 버스 운행 횟수가 줄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10분이 쭉 와서 가고 가는 놈은 없고 1분 한 대만 내고 불편해요 많이. 예전 안 같아요. 또 공영제 도입으로 늘어날 비용은 목포시의 열악한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직영과 민간 위탁이 혼합된 체계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지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국 첫 시내버스 공영화를 도입한 목포시. 이번 공영화가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며 성공적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순천만 가든마켓과 소상공인들의 갈등이 수년째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든마켓 측은 상생 방안을 논의하자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꽃집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은 2번은 속지 않겠다며 완강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2년 3월 문을 연 순천만 가든마켓입니다. 꽃과 식물, 다양한 정원 자재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취급하는 물품이 지역의 소규모 꽃집들과 겹치다 보니 가든마켓 출범 이전부터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거셌고 출범 3년 가까이 된 지금까지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그 화초 이런 거 가지고 장사하고 그거 갖고 사는데 여기서 그거를 판매를 하니까 지난달 말부터는 다시 피켓 시위가 시작되는 등 반발이 계속되자 가든마켓 측은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소상공인과 가든마켓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과 구체적인 판매 금지 품목 등을 논의해보자는 겁니다. 간접식물이니 하이류니를 초하류를 취급하지 않으면 소비자를 유인할 수 있는 아예 근거가 없어지거든요. 오늘 그런 것을 논해보고자. 가든마켓과 순천시는 3년 전인 지난 2021년 말 꽃집에서 취급하는 식물과 자재에 대해 소매 판매를 하지 않기로 하고 공증까지 마쳤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논의는 불필요하다며 가든마켓 측이 제안한 협의체에도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초창기에 협의체가 다 있었죠. 그게 그 기존에 있는 사람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게 무너지고 눈 가리고 앙호하는 것은 더 이상 저희가 소상공인들이 속지 않습니다. 판매 물품 등을 둘러싼 갈등이 새해에도 반복되는 가운데 소상공인들은 특히 가든마켓의 최대 주주인 순천시가 이 같은 상황을 수년째 방관하고 있다며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이 수학과 과학 등 기초과학 교육을 강화해 일명 수포자 없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교육감은 어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광주 교육의 주요 과제와 함께 4대 교육 정책으로 다양한 실력, 따뜻한 인성, 세계화, 미래화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 교육감은 수학을 포기한 학생인 수포자 없는 학교를 만들어 수학과 과학의 세계를 흥미롭게 탐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공항시설의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그동안 제주공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돼 왔습니다. 제주공항 관제탑은 사각지대가 있지만 신축 공사가 늦어지고 있고 레이더에서 사각지대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조인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승객들이 내리고 있습니다. 활주로에서 급정거하다 앞바퀴가 파손되자 승객들을 내려준 것입니다. 제주 항공기가 이륙하려고 동서 활주로를 달리던 중 남북 활주로로 이동하던 해군 초계기를 발견해 급정거한 것입니다. 제주 공항 관제탑 창문 사이의 기둥으로 인해 활주로가 가려지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항 관제는요, 반드시 유관 확인도 필요합니다. 그것도 필수예요. 그거를 자체적으로 그런 걸 고려 안 하고 설계를 했냐, 건축했냐 이거죠. 근데 그 위치 자체 선정이 초기부터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때문에 제주 공항에서는 지난 2022년 2월 새로운 관제탑을 짓는 신축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시공업체가 경영난 때문에 공사를 포기하면서 재작년 8월 공정률 36%에서 중단됐습니다. 관제탑 공사를 하던 대형 크레인이 이처럼 멈춰선 지도 벌써 1년 반 가까이 지나고 있는데요. 문제는 공사가 언제쯤 재개될지 아직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9월 남은 공사를 입찰에 붙였지만 낙찰을 받은 업체들마다 공사비가 적다며 포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순이들이 다 포기를 하는 바람에 수중이 업체는 지금 하겠다는 게 있어서 그 달성에서 건축을 죽이고 또 그거 공사를 얼마 할 수 있는지
땄는데 그게 안 나오면 포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제주 공항 레이더에서 일부 항공기의 항적이 끊기고 관제탑을 신축하면 사각지대가 생기는 문제점도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관제탑 신축 부지를 선정하기 전에 전파 환경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주지방항공청은 지금은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밝혔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레이더로 교체하는 작업이 1년 정도 늦어져 올해 말에나 가동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조윤우입니다. 전기차에서 나온 다 쓴 배터리는 아직 쓸모는 있는데 마땅히 쓸 곳이 없어 애물단지 취급을 받아왔는데요. 이런 배터리로 일반 버스 승강장을 스마트 승강장으로 바꾸는 사업을 진행해 시민들의 호응을 이끌어낸 한 지자체가 아예 해당 기술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울산문화방송 이다은 기자입니다. 따뜻한 온열 의자부터 핸드폰 고속 충전기까지 지난 7월 첫 선을 보인 친환경 스마트 버스 승강장입니다. 단순히 버스를 기다리는 것뿐만 아니라 추위와 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도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더울 때는 또 시원하게 해주고 또 겨울에는 따뜻하게 해주고 너무 좋지. 추운 날에 들어와서 잠깐 있다가 가는 것도 좋고 휴대폰 충전도 급속으로 충전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스마트 승강장을 만드는 데 들어간 돈은 4천만 원으로 다른 지자체가 쓴 비용의 절반에 불과합니다. 전기차에 사용되던 배터리를 재활용한 덕분입니다. 배터리와 연결되는 전기 설비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에 철거와 재설치가 필요 없어 비용도 시간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낮 시간 동안 태양광으로 생산한 전기를 저장해 사용할 수도 있어 관리 비용도 절반 가까이로 줄였습니다. 이렇게 정류장 한켠에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설치해뒀는데요. 남은 전력들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북구는 재사용이 곤란한 전기차 배터리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손쉽게 스마트 승강장을 만들어낸 기술로 특허 취득까지 완료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해당 특허를 활용한 스마트 승강장을 설치하고자 한다면 적극 기술 지원을 할 것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대로 2030년까지 쏟아져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사용 후 배터리만 10만 개. 처치 곤란이던 사용 후 배터리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돕는 시설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전남대학교가 2025학년도 정시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410명 모집에 5,792명이 지원해 4.11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창의융합학부로 25대 1을 기록했고 의과대학 일반 전형은 7.05대 1, 지역인재 전형은 4.8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조선대학교 정시 모집 전체 경쟁률은 5.83대 1로 지난해 3.48대 1보다 높아졌습니다. 조선대 최고 경쟁률은 자유전공학부로 31대 1을 기록했고 의예과 일반 전형은 5.58대 1, 지역인재 전형은 4.04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광주시가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를 희망하는 사업장을 모집합니다. 신청 대상은 300인 미만 중소사업장으로 상시 근로자의 출근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장려금 8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는 초등학생 학부모 근로자가 최대 2개월간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을 단축 근무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눈길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 보시면 우리 지역에 눈구름대가 머물러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 안팎의 눈발이 날리고 있습니다.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광주와 전남 많은 지역에서 대설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특히 내일 오전과 내일 밤 사이 강하고 많은 눈이 집중될 것으로 보여서 미리 염두해 두셔야겠습니다.
있습니다. 모레까지 정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 5에서 15cm가량의 눈 예보 나와 있는 가운데 특히 광주와 전남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20cm가 넘는 눈이 내려 쌓일 수 있겠습니다. 눈과 함께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특보가 내려진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시속 70km에 달하는 매우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기온은 어제보다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아침 기온 영하 2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낮 기온 4도로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어제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현재 기온 0도 안팎, 해남과 강진은 영하 2도 안팎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 곡성에서 3도에 그치겠고요. 순천과 광양의 낮 기온은 6도로 예상됩니다. 해상에 풍랑특보 내려져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눈과 함께 심한 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기온이 크게 낮아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